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소호거리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린드라고 합니다. 지금 소호거리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 한국인 남편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어떤 사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린드님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한국인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시카고의 유명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양식, 한식, 일식, 멕시코 요리 자격증을 내리 따낸 20살 패기 어린 요리사였지요. 그땐 정말 무서울 게 없었죠. 레스토랑에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요. 면접을 담당한 부주방장님이었던 한국인 남편은 정말 따뜻한 말투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엔 왜 지원했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등 저 자신이 얼마나 큰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었죠. 한국인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나치게 분에 넘치는 곳에 지원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보통 동네 레스토랑에 취직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대충 감을 익힌 뒤 커다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처음부터 시카고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레스토랑에 취직하려 했으니 한국인 남편은 저를 정중하게 자를 생각이었대요. 그런데 저희 비전을 듣고 한 번 일이나 시켜볼까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님의 비전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 가지 나라의 요리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나라들이 가진 요리의 장점만을 뽑아다가 나중에 저만의 패스트푸드점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한국인 남편은 굉장히 흡족해했어요. 레스토랑도 아니고 패스트푸드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저는 첫 출근을 했고 그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계속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실수한다면 모든 것이 멈추는 톱니바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와 같은 신입 직원들은 양배추나 호박 같은 것을 썰거나 설거지를 하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것조차 실수하니까 저희 신입들 교육을 담당하던 남편의 동기 요리사가 폭언과 욕설을 저희에게 내뱉으면서 일갈했어요. 그딴 쉬운 일조차 못하면 당장 때려치고 구걸이나 하라고 말이죠. 이런 채찍도 있었지만 당근도 확실했습니다. 워낙 큰 레스토랑이다 보니 월급이 짭짤했어요. 게다가 부주방장이었던 한국인 남편의 성품 덕에 계속 일할 맛이 났습니다. 꽤 큰 실수를 하더라도 크게 화를 내지 않았지만 게으르게 일하다 실수를 낸 것이라면 불같이 화를 냈죠. 저는 그렇게 똑 부러지는 데다 옳고 그름을 단번에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도 레스토랑의 베테랑이 되어가고 한국인 부주방장님도 호텔 레스토랑의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더욱 바빠져서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인 남편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라며 저에게 레스토랑 창업을 제안했어요. 허나 저는 조금만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있는데다 사업이란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저는 안정된 직장인 호텔 레스토랑 주방장과 요리사를 관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오래된 비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조차도 숨가쁜 일상 속에 까먹었던 제 비전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 문화의 장점만 뽑아낸 패스트푸드점을 만들고 싶다는 비전 말이죠? 네, 남편이 제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짜왔더라고요. 단순히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배달이 가능하면서도 식당에선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양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레스토랑을 개업하자 대박도 이런 초대박이 없었어요. 훌륭한 맛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저희 식당의 호른 손님들로 미어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현관 밖에는 매번 대기줄이 생겨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는 신기한 마음도 생겼죠. 왜 이리 우리 식당을 좋아하는지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보니 다른 레스토랑은 식사할 때 거의 한 달 월급을 내야 하는데 이곳은 분위기도 좋고 가격이 너무 적당하다는 거예요. 미식가들과 음식 평론가들에게도 극찬을 받았죠.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이런 맛을 구현해낸다는 건 예술이라 평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으니 제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남편은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를 넓혀나가서 어떤 배경의 가족이라도 한 달에 한 번 즐거운 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다짐까지 했죠. 그렇게 즐겁게 장사를 하던 어느 날 레스토랑에 최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들은 언뜻 보기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냥 뉴욕 구경하러 온 일본인 관광객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식사 후 갑자기 돌변해 이 요리는 거짓말이다 라면서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뜬금없이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때문에 주방장이 휴가 나가 있는 바람에 주방에서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던 제 남편도 홀로 나와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온화한 목소리로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허나 이 손님들은 결국 선을 넘는 발언을 해서 남편의 분노 스위치를 켜버렸습니다. 어이, 이딴 걸 어떻게 일식이라 이야기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지? 됐어? 한국인이 일식을 어떻게 이해하겠니? 짜증나게 하지 말고 환불이나 해줘. 알고 보니 이 일본인 커플은 근처에서 레스토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장사가 우리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괜히 시비를 건 것이었죠. 우리 식당에는 일본인 출신 미국인 손님들도 많이 와서 호평해 주시는데 남편 보고 일본 음식을 모른다며 황당한 주장을 하니 남편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손님을 경찰을 불러 나가게 한 뒤 변호사와 사설탐정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알아보라고 시켰죠. 그 후 그들의 레스토랑에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걸어 그들에게 참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그들은 저희 식당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소송 전에도 사과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선처를 거부했죠. 그런 황당한 자들은 당해도 쌉니다. 다만 그 이후 남편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그 다음부터 일본인처럼 보이는 손님들에게는 저희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실 수도 있다며 다른 식당을 추천해주기도 했죠. 일본인 손님들은 그저 우리 식당의 음식을 드시러 오신 건데 그 일 이후로 약간 상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제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그날 밤 예쁜 옷을 입고 그에게 다가가 말해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저 우리에게 못되게 굴려고 왔을 뿐 맛을 평가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은 망하고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당신이 신경 쓸 것은 나와 우리 아이, 당신의 요리뿐이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의심을 갖지 마. 나는 당신이 하고 있는 요리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날 밤 둘째가 생겨버렸지요. 저희 남편은 제 위로를 듣고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꿈에 바라던 2호점을 시카고에 낼 준비를 했죠. 저희가 처음 만난 시카고에 2호점을 낸다는 말을 들으니 참 로맨틱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2호점을 담당해줄 주방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다행히 시카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시절 함께 부주방장을 하던 남편 동기가 일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줬어요. 그 동기분이 신입이었던 저를 그렇게 갈궜는데 어느새 이렇게 사업 동료가 되다니 감회가 남달랐죠. 남편도 동기의 요리 실력을 익히 알고 있기에 바로 2호점 수석 주방장으로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는 4호점까지 확장되어 있죠. 머리가 팥뿌리가 되더라도 저희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린드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현재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경영과 회계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돈과 사람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배울 필요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레스토랑 사업이 잘 되시기를 저희 왈칵 제작팀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